그 부산시장 선거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주진 의원이 민주당 전재수 후보 보좌진의 증거인멸 의혹을 기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압수수색을 앞두고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페이스북에 PC에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내렸고 SSD, 그러니까 그것도 저장 장치인데는 구부러뜨려서 파손을 했다라고 어저께 그 증거인멸 협의 재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여론조사 뉴데일리에서 한 부산시장 여론조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보니까 이게 5월 9일날 10일날 이틀간 양행간 조사가 된 거고요. 전재수 48.1, 박형준 38.2, 정의안 2.8%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뭐 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래도 정의안 후보가 속해 있는 개혁신당에서 한번 이 판세를 한번 읽어주시면. 일단 뭐 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정의한 후보도 선관위에서 분명히 초청 대상인 후보예요. 그런데 방송사들이 정의한 후보를 빼고 네. 양자 토론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니 법적 자격이 되는 후보를 왜 빼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후보들이 좀 받아주시라 그랬더니 박형준 후보께서는 그래도 단식장에 오셨어요. 예, 오셔가지고 본인께서는 그럼 나온다면은 본인은 허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전재수 후보는 아직 그럼 이제 반응이 전재수 없어요. 후보만 얘기하면 돼요. 네. 방송사가 후보들이 다 동의하는데 방송사 왜 막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재수 후보만 나와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까르띠에 이야기 안 하고 증거인멸 이야기 안 하면 넣어주실 겁니까? 그러면은 저희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넣어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두려워가지고 이 젊은 후보를 말할 기회조차도 막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판세조차도 이게 진짜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왜곡된 모습이다. 제대로 토론해보고 제대로 알고 나면 지금 이 판세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이 전재수 후보가 처음에 북구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제 박민식 후보였었어요. 박민식 후보가 이제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박민식 후보가 될 때였었나 봐요. 이제 본인이 선관위 주최 토론회인데 박민식 후보가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대담 형식으로 그 토론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토론에 안 나가도 돼요? 그 과태료만 물면 될 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뭐 정말 올챙이적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의한 후보도 같이 해서 저는 뭐 토론을 개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그 당시에 젊었던 전재수의 그 아픔과 울분을 이제 나이 드신 전재수가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재수 후보가 37이었대요. 근데 정의한 후보가 지금 딱 3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얘기하는군요. 네, 그때 아마 전재수 후보가 좀 이런 걸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 좀 젊은 정치인이 포함된 뭐 방송사 주최 토론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러니까 그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방송국에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그 토론회 지금 참석을 안 시키고 있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좀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진 의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전재수 보좌진 압수 이 디스크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뭐 밭해버린 것도 있고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 면죄부를 줬잖아요. 공소시효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이 보좌진들은 다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전재수란 사람은 선거를 나가야 되니 면죄부를 준 거고 결국 거기서 파생된 보좌진들의 범죄 혐의는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구린 게 있네. 구린 게 있어. 왜 버려 그걸? 왜 밭에 버리고 왜 부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쵸? 거. 범범이 무죄인데 무혐의인데 왜 증거인멸 한 사람들은 왜 처벌을 하는지 이해는 솔직히 잘 안 가요. 변호사. 요새 트렌드인 것 트렌드죠. 같아요. 예. 요새 트렌드가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니 그러면 제가 아니 안 되는데 왜? 아니 그것도 그 무혐의 자체도 얼마나 의혹이 많습니까? 금액 자체도 그 금액이 최초엔 아니었어요. 시계가 2점이었는데 1점으로 줄고 금액을 다운시키고 3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아니 금액이 늘어나면 공소시효가 길어지니까 의도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네. 전재수를 부산시장 만들려고 그런 것들 부산 시민들이 모를까요?
아니, 시작부터 의혹이 많았잖아요. 시작부터 특검이 알면서도 덮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뒤늦게 재판장에서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해놓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측정 안 해서 공소시효를 맞춰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보좌진들 바보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법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증거인멸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감옥 가는 거 압니다. 근데 왜 합니까? 여기 보면 20대 아마 20대 인턴인가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친구까지도 아니 그 창창한 사람이 왜 누굴 위해 가지고 이거 증거인멸합니까? 이건 본인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일을 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재수 의원이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재수 후보가 근데 하여튼 뭐 지금 결집이 됐다고는 하는데 보수가 아직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전재수 후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재수 후보 민주당세가 지금 40% 일단 45%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이걸 뛰어넘냐 안 넘냐의 문제이긴 한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시장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보수 결집세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조사만 보면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산시장 선거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연호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그 대검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소명까지 다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민사 판결도 나긴 났었어요. 명예훼손과 관련해가지고 손해배상 그 했었고요. 손해배상 아마 그 인정되는 걸로. 근데 국회의원들이 인정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저께 박상용 검사가 밝힌 어떤 감찰의 징계,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뭐냐라고 이제 감찰위원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감찰위원들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뭐 술 반입, 그다음에 음식 반입, 그다음에 그 뭐 통화 녹취된 거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민천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징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어차피 이 징계 취소 소송을 가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확인된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된 게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 갖고 본인이 이런 징계를 한다. 네. 검사를 그럼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정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징계를 하면 우리가 이제 공소 취소 특검이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 특검 잠깐 민주당이 이 물밑으로 넣어놨는데 그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실제 공소취소 특검 통해서 하지 말아라. 특검 통해서 공소취소 하지 말아라고 그때 박상용 검사가 진즉에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서.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정당은 그냥 뭐 선거 끝나고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하면 미룰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징계는 뭐 16일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네,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울고검 TF나 대검에서는 이걸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6일까지 이제 딱 선거 후보 등록하는 즈음에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징계를 하게 되면 또 소송을 하게 되고 박상용 검사님은 또 열심히 미디어 활동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공소 취소 문제 여러 가지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계속 회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대검을 말릴 수 없는 이 정권이 또 소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징계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참 황당하죠. 이게 좀 황당한 징계 사유라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서울고검 TF에서 얼마 전에 이제 연호술 파티는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이런 시대에도 이런 게 통한다는 게 근데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정권 눈치를 보는 건데 이 정권 되면 네, 이 정권 네, 눈치 네. 보고 이 정권 되면 또 전 눈치 보고 하는 네. 행태를 검찰이 자꾸 하니까 결국 해체가 되는 수순까지 왔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박상용 검사를 그럼 징계한다 그 윗선은 그럼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두냐는 말이지. 어떻게 보면 서울고검 TF 안에도 뭔가 개선상에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하필 부부장 검사밖에 안 되는 이 사람만 가지고 주야장천 괴롭히냔 말이에요. 그 맞아요. 윗사람들은 참 뭐라고 할까 직업윤리 그런 거창한 단어 따라서 정말 인간적으로 의리 없다 그런 생각 하죠. 아니 저는. 이제 당시에 수원지검장이었던 홍승욱 지검장이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징계해라 할 거면 그 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는 이제 모르죠. 잘 아니, 모르죠. 이 정도 김성태 되면. 회장이 예. 안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네, 안 마셨죠. 안 마시고 안 먹고 본인이 그랬죠. 내가 나이기 이제 뭐 그렇지. 60이 다 60이 다 됐는데 돼서. 먹는 거 갖고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먹는 거 근데 준 사람도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줬다고 네. 하고 받아 먹은 사람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연어 도대체 덮밥이라며. 덮밥. 덮밥. 그러니까 다르지. 이게 연어 술 파티인데 술은 어디 있고 파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언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고 사실 당사자인 김성태 회장 나 술 안 먹었다 분명 얘기하고 교도관도 나 술 들어간 건 못 봤다. 그리고 우리 설전 변호사도 나 냄새 못 맡았는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술은 어디서 난 겁니까? 거짓말 탐지기. 아 거짓말 탐지기. 걔를 먹였지. 그게 걔가 술을 먹었네. 그런 야. 거였구나. 날카로우신데. 그러니까 진실 반응이 나온 거지. 그런 거 진실의 방으로 끌고 갔구만.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집에 어저께 법원에서 특별 송달이 왔더라고요. 오호. 증인 출석하라고. 아. 6월 10일 날 출석을 하라고 해서 다행히 저희 뭐 흑백여의도는 하고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5시더라고 보니까. 저는 하여튼 6월 10일 날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고 오겠습니다. 나올 때 기자회견도 좀 하세요. 네. 할까요? 네. 관심이 있으시나? 아 참 답답해요. 진짜 그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거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구나 진짜로. 진짜 가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박상현 검사 참 진짜 뭐 언젠가는 뭐 정말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지금을 회상할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상현 검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이게 지금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징계를 하는데 징계 사유는 뭐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를 징계를 내려버리면 앞으로 누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겠습니까? 네. 결국 맞아요. 권력자들만 좋은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 나가셨어요. 네, 그 같은 다, 수사팀메이트 분들이 다 사직해갖고 변호사라고 있어갖고 네, 이제 남아 있는 박상경 검사가 지금 온전히 홀로 싸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저는 국정조사에서 너무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민주당이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더라도 징계가 되더라도 이게 온전히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거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법을 하나 만들어놨어. 법 왜곡죄 그러니까 가지고. 뭐. 저는 민주당이 다 부비트랩을 자신들에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정권만 바뀐다면 네.